안녕하십니까. 문교수 중국어 TV의 문남규 교수입니다. 오늘 문교수 중국어 문법을 시작하는 첫 번째 강의 날입니다. 강의 목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어순, 대명사에서 시작하여 결과보, 빠자문, 전치사, 명사, 시더 구문, 전연문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이 시간에 강의할 것은 품사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품사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어 시간, 영어 시간에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품사만 별도로 선생님이 콕 집어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면은 중국어는 쉽고 문법은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 근데 이름 명자죠. 이름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명칭과 시간과 권광과 그다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전부 명사라고 합니다. 한국, 황허, 티안안men 지명들이죠. ren, 쉐이핑, 동시, 쉐이, 펑 전부 다 추상적인 것들,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今天晚上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있고요.图书馆, 그럼 도서관이죠. 이런 공간적인 것까지 전부 아울러서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 전부 명사라고 합니다. 다음 수사입니다. 이 수사는요, 셈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츠,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숫자로 나타내는 단어들 보면은 링, 이, 알, 반, 량, 영, 하나, 둘, 절반, 이, 그 다음에 시, 바이, 천만 전부 숫자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다음 양사입니다. 양사는요, 중국어만 있는 독특한 품사입니다. 우리 한글도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소 한 마리 그러면 소 한 두, 말 한 마리 안 그러죠. 말 한 필, 또는 한 필의 말, 또는 천을 세는 단위도 필이었습니다. 한자, 두자도 되고요. 한 필, 두 필. 그렇게 연필은 타스, 이와 같이 전부 세는 단위가 전부 있었는데 우리 현대에는 지금 한글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중국어는요, 분명하게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나 사물 등 또는 어떤 동작을 세는 것을 갖다가 양사라고 합니다. 자, 양사는요, 명사를 세는 것과 동작을 세는 것으로 나뉘는 겁니다. 명사를 세는 것은요, 바, 손잡이가 있는 거죠. 여기 손잡이가 있는 것들, 우산이라든지 의자, 또는 번, 공책이라든지 책, 또는 낱개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게 이거죠. 다음에 명사 부분에서, 양사 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에는 옷이라든지 사건을 세는 양사고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은 변이라든지 츠, 이것도 물론 양사편에서 다시 언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요, 중국어는 따이츠라고 그래요. 대신하는 거고요. 한국어는요, 한국에서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 겁니다.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워, 니, 타, 사람을 대신한 거죠. 나, 너, 그, 또는 사물을 대신한 거, 가까운 것, 먼 것, 나, 이것, 저것, 또는 의문 대명사죠. 谁, 나, 什么, 누구, 또는 어느, 무엇, 전부 대명사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츠,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형용사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추상적인 행위를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자, 또는 심리활동,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샹이라든지 아이, 생각한다, 사랑한다, 또는 시환,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심리 상태고, 존재, 있다, 없다, 전부 이런 것들은 여우짤 또는 판다, 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시, 전부 이건 동사로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칸, 취, 저, 움직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샹, 아이, 어떤 심리적인 것을 나타내죠. 짤, 여,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거, 시, 어떤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는요, 말 그대로 조동사입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동사를 보조하거나 사람의 능력이나 바람 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중국어는요, 능력이 있거나 바램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능변동치라고도 하죠. 이 구조는요, 동사 앞에 오는 조동사의 구조입니다. 동사를 돕는다. 자, 회의, 능, 거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많이 있죠.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항상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인다. 뭐 이거 한 3급에서나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동사 앞에 항상 조동사를 넣는다. 그래서 약간 중요하지만 별표를 했습니다. 예를 보면은요, 회의说 말할 줄 안다. 동사 말하다 앞에 회의가 나오는 거죠. 다음 형용사입니다. 어떤 형체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그 모습과 성질을 나타내는 것,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싱룽츠. 자, 형용사 보겠습니다.漂亮, 예쁘다, 그렇죠. 그 다음에 好, 좋다, 贵, 비싸다, 大, 크다, 작다, 전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별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밉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명사를 꾸밉니다. 보겠습니다. 漂亮的学生, 아름답다 학생이에요. 아름다운 학생. 물론 더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아름다운 학생. 그렇죠. 다음 하오란, 좋은 사람. 자, 뒤에 있는 명사를 하오가 꾸몄죠. 좋은 사람. 자, 키포인트 들어갑니다. 항상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쓰인다. 보죠?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땡땡 혁명, 형용사가 명사 앞에 쓰인다. 뭐 영국의 산업혁명 또는 뭐 통화혁명, 중국의 신해혁명,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인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형용사가 어느 부분에서는 동사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예전에 교단에 있을 때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형용사와 동사를 도대체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선생님의 팁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팁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팁을 보이겠습니다. 기본형에 땡을 붙여라. 뭘 붙이냐? 바로 이것만 붙이면 됩니다. 미음만 붙이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구분한다? 자, 말이 되면은요, 니은을 붙여서 말이 되면은 동사가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면은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자, 예쁘다입니다. 예쁘다. 자, 예쁘다. 니은을 붙여봅니다. 예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자, 달리다. 니은을 붙입니다. 어떻게 돼요? 달린다. 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품사가 뭐가 돼요? 그렇죠. 동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더럽다. 니은을 붙여봐요. 뭐예요? 그렇죠. 더런다가 되죠. 더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형용사.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다. 누구랑 동사인 줄 알아요? 한번 니은을 붙여보죠. 간다. 말이 되죠. 뭐예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쉽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한 거. 여러분들 동생이 또는 조카가 물어보거든. 야, 니은만 붙여라.
자, 기본형은 뭐예요? 사전을 찾을 때 나오는 형태가 기본형입니다. 자, 오, 좀 딱딱하심을 느꼈습니까? 지루했다고요? 자, 지루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쉬어가는 페이지로 중국어의 노트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이시와 호저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시입니다. 자, 하이시. 자, HSK 3급 단어입니다. 자, 하이시 그러면은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멋 많은 편이 좋다. 또는 A 아니면 B. 이 형태로 쓰였을 때 아니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A 하이시 B. A인가 아니면 B인가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도록 놔두는 게 선택식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저. 이것도 3급 단어입니다. 자, 호저의 뜻을 보죠. 어쩌면, 혹시, 아니면. 세 번째도 많이 쓰입니다. 계속 나열해서 호저 할 때 뭐뭐이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게 호저고요.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해서 A 아니면 B라고 할 때는 호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팁을 제공합니다. 문장 끝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있으면 하이시 선택식이니까요. A 아니면 B인가. 자, 문장 끝에 마침표가 되어 있으면요, 호저 A 아니면 B이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 커피 드세요? 아니면 차 드세요? 자, 어려운 단 하나도 없죠. 자, 문장 보죠. 早上喝咖啡 땡喝차. 자, 의문문이죠?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还是 보죠. 早上喝咖啡还是喝차. 아침에 커피를 마시냐 아니면 차를 마시냐. 선택식 의문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早上喝咖啡还是喝차. 네.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커피나 녹차를 마셔요. 단어 녹차만 하시면 쓰겠습니다. 녹차 뭐예요? 绿茶. 좋아요. 我早上喝咖啡喝绿茶. 오, 여기 뭐가 들어가요? 물음표가 없죠. 마침표죠. 그렇습니다. 或者 세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따뜻한 것을 원하세요? 아이스로 원하세요? 자, 따뜻한 거에 뭐예요? 热的. 원하다는 뭐예요? 要热的. 따뜻한 것을 원하다. 아이스. 차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冷的 또는 冰的. 아시겠죠? 자, 你要热的. 너는 따뜻한 것을 원하다. 아니면 차가운 것을 원하다. 자, 要冰的. 자, 뭐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还是가 들어갑니다.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你要热的还是冰的? 그렇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것을 원하냐 아니면 차가운 것을 원하느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你要热的还是冰的? 자,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빵 아니면 밥을 먹어요. 오, 끝에 마침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이, 호저가 들어가겠죠. 자, 빵, 面包 나면 쉽죠. 자, 보겠습니다. 我早上吃面包米饭.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네, 호저. 그렇습니다. 我早上吃面包或者米饭. 다 같이 읽겠습니다. 我早上吃面包或者米饭. 나는 아침에 빵을 먹거나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자, 부사. 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사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다른 단어를 받쳐주고 보조해 주는 겁니다. 부는 다음 부자예요. 다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그러면은 뭐 쌀, 부식 그러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찮습니다. 뭐 참기름, 깨, 저기는 뭐 오이, 전부 다 이것은 부자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 그럼 잘 알죠. 미국 대통령 그러면 트럼프. 부통령 잘 몰라요.
그 부통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겁니다. 부사도요, 문장에서 다른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 보조해 주는 거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사는 뭐 부, 헌, 짜이, 페이창, 찌우, 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사가 하는 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민다. 자, 취, 가다예요. 부취, 안 간다예요. 안이 뭘 꾸몄어요? 취를 꾸몄습니다. 안 간다, 부취. 부사가 동사를 꾸몄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한다. 뭐죠? 하오, 좋다라는 형용사입니다. 허는 뭐예요? 매우 좋다. 자, 매우가 좋다를 꾸몄습니다.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자, 부사 앞에서 부사를 수식한다. 자, 보겠습니다. 따가이 뿔라이, 라이가 동사예요. 뿔라이는요, 부사가 동사를 꾸몄습니다. 안 온다. 그런데 따가이는 뭐예요? 아마도 뿔라이 안 온다. 아마 안 온다. 아마가 뿔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몄다. 자, 부사가 하는 일은요, 또 다른 부사를 꾸민다, 동사를 꾸민다, 형용사를 꾸민다. 한국은 하나 더 들어가요. 뭐예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자, 중국에서는 이 세 가지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안 넘어가죠. 자, 설명을 해드려요. 암기법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키포인트 암기법. 부사가 하는 일은요, 부사를 꾸민다, 동사를 꾸민다, 형용사를 꾸민다. 바로 부동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형태, 부동형.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사를 꾸민다, 동사를 꾸민다, 형용사를 꾸민다. 자, 조사입니다. 조사는요, 말 그대로 도울 조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문법적인 관계로 연결해 주거나 또는 문장 끝에서 쓰이거나 경성으로 있게 됩니다. 자, 구조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구조라는 것을 엮어준다는 말입니다. 자, 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조조사입니다. 자, 동태조사입니다. 동태조사는요, 동작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조사. 선생님은 순서를 이걸 바꿨습니다. 다른 데는 러꼬 저로 되어 있는데요, 암기하기 쉽게 러적꼬로 바뀌었어요. 러적꼬. 너적꼬, 나적꼬, 러적꼬. 러적꼬라 외우시면 동태조사 아주 좋습니다. 물론 러적꼬는 뒤편에 동사편에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어기조사도 마찬가지고, 어기조사는요, 문장 끝에서 그 문장의 기운을 나타낸 겁니다. 경상도 그랬습니까? 서울 그랬니? 이라는 글 때 전부 다 아, 빠, 러, 마, 너, 떠가 사용됩니다. 이것도 조사편에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요, 중국어는 찌읒입니다. 끼다, 어디 가운데 끼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는 뭐예요? 중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전치사도요, 거기에 끼어 있는 겁니다. 어디 끼어 있냐? 명사나 대명사나 일부 단어 앞에서 전치사가 와가지고 하나의 그게 뒤에 있는 동사를 꾸미게 됩니다. 이건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전치사 부분에서요, 영어의 전치사와 같아요. 자, 뭐 짜이 또는 총, 뭐뭐로부터, 어디에서, 또는 허, 건, 뭐뭐와 과, 두 개를 나열할 때 사용되고, 빠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때 을을에 해당이 되죠. 접속사를 갖다가 리엔츠 연결해준다, 말을 연결해준다. 자, 단어나 구, 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품사가 바로 접속사입니다. 이어준다 해서 리엔, 연결하다 해서 리엔을 사용해서 연사라고 합니다. 영어의 접속사와 같습니다. 영어의 접속사, 여러분들 영어의 수거 엄청나게 외워야만 해결이 됩니다. 물론 중국어도 접속사는요, 다 문법적인 성질이 없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영어의, 중국의 단어처럼 접속사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죠. 접속사 단어 예를 보면요, 부단 얼지에,
뭐뭐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이다. 또는 뭐 虽然但是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나 또 如果 만약 뭐뭐 한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선생님이 이것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 수많은 접속사가 있는데 망라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탄사입니다. 탄츠라 해서 뒤에서 감탄하는 단어입니다. 말하는 이의 감탄과 부름과 대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건데 문장 밖에서 주로 문장 앞에 와서 쓰이는 게 감탄사입니다. 단독으로 사용되죠. 보면은요, 또는 아이요, 아이 또는 아이야, 웨이 또는 웨이 또는 그렇습니다. 아이야는요, 탄식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웨이 또 전화 받을 때 웨이 하고 사용되고 은요 6급 단어입니다. 그래란 뜻입니다. 이건 중국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의성사입니다. 은은요 본뜨다 라는 뜻입니다. 소리를 본뜨는 단어입니다. 의성사. 우리나라에서는 의성어, 의태어 그럽니다. 중국은 의태어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을 나타내 중국 한자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태어가 없고 의성어도 중국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소리를 모방하는 말이 의성사입니다.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하하 그러면 웃음의 소리고요. 샤샤는 비가 오는 소리고요. 띵당 그러면 띵동띵동 하는 거고요. 자, 품사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지루하다고 느낄 때는 항상 선생님은 중국어 어휘 노트를 배정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고 해결해 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지혜고와 허우고의 차이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고는 4급 단어입니다. 허우고는 5급 단어입니다. 두 개 다 결과란 말입니다. 결과. 그런데 허우고는요 결과가 눈에 훤히 보이는 나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코로나 코로나의 결과가 나쁘다. 이건 너무나 나쁜 결과인 줄 알죠.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코로나 후과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방송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허우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의 허우고 또는 이 계단을 넘어간 결과 그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중국에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기댄 결과는 그럴 때는 허우고를 꼭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을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의 결과는 어때요? 시합의 결과는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겠어요? 그렇죠. 지혜고를 사용합니다. 比赛的结果怎么样? 그렇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比赛的结果怎么样? 자, 음주운전은 아마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음주운전은요 그 결과는 전부 나쁜 결과죠. 그러니까 이건 예문을 보지 아니해도 이것은 허우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음주운전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음주해도 됩니다. 인지우 카이처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우 카이처 술 뒤에 운전하는 거. 음주운전은요 可能 아마도 회 뭐뭐일 것이다. 带来 가져올 것이다.严重的 심각한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허우고가 되죠. 허우고. 酒后开车可能会带来严重的后果. 다 같이 읽겠습니다. 酒后开车可能会带来严重的后果. 음주 운전은 아마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시겠죠?
자, 신체 검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체 검사, 身体检查 결과 뭐가 되겠어요? 结果 그렇죠.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还没 나오다 出来 아직 나오지 않았다. 还没出来 다 하실 수 있겠죠. 身体检查的 뭐예요? 结果 그렇습니다. 还没出来身体检查的结果还没出来 신체 검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셨죠? 자, 노력하지 않는 결과. 자,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는 훤히 알 수 있죠. 나쁜 결과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겠어요? 허우고. 그렇습니다. 자, 노력하다는 누리, 노력하지 않다, 뿌누리. 뿌누리더 뭐예요? 그렇습니다. 허우고. 노력하지 않는 결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누리더 허우고.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쌍방은 회담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자, 이 결과 대가 나왔어요. 이 대에 대해서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双方对会谈的 결과가 뭐예요? 结果表示满意. 자, 쌍방은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다. 자, 이 对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对는요, 전치사인데 꼭 팁을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동사 앞에까지 对가 걸려요. 동사 앞에 것까지에 대해서 동작을 했다가 됩니다. 동사가 있어 表示예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여기까지가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对会谈的结果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表示 표시했다. 너무 쉽죠? 자,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结果와 对입니다. 双方对会谈的结果表示满意. 쌍방은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다. 네, 今天讲到这儿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下一节课是句子成分. 다음 시간에는요,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下次再见. 谢谢大家. 감사합니다.